새가 날아든다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www.birdfly.co.kr입니다. 앞으로 새가 날아든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방문과 회원 가입을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보험 들고 계세요? 마이보험 체크해서 무료로 진단받아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00-7917 친구 또는 인척. 원래 보험은 친구나 혹은 인척에게 드는 경우가 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친구이자 인척이다. 한글로 마이보험.com 수연이는 엄마죠, 엄마. 밴드에서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저번에 공연을 했을 때도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무엇보다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친구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17살의 버킷리스트 세 번째 공연 전인권 밴드 두 번째 달 IC 사이다 네미시스 오퍼스 등 출연 5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16분 홍대 롤링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현재 중국이 알고 싶다면 러시아 중국 이야기 知道的中国话你们听一下。 온 오프라인 서점에 쫙 깔렸습니다. 매일 엔젤리너스 쿠폰 2장씩 드립니다. bb콜.co.kr 팟캐스트에서 처음으로 광고를 준 첫사랑 같은 대리운전, 블랙박스 대리운전, 다른 곳에 눈 돌리진 않으셨죠? 1800-6606 이미 전화번호 등록하셨죠?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랜만에 유병헌님께서 살아오셨어? 온라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게요 최근에 드러난 건데 유병헌 계열사 그러니까 아예라고 하는 회사의 창조경제지원금이 무려 67억이나 지원됐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어요. 더 했어요. 자금까지 12억 5억까지 합치면 80억 정도가. 예. 창조경제지원금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거야? 2013년 6월에 있었네요. 그때부터 지원됐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잡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가 남의 가네 진짜? 진미님 말씀처럼 창조경제지원금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예산 같은 거 집행할 때 그냥 명목 만들어서 주면 돼. 그렇죠. 그런데 그냥 유병헌이 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계 관계에 문어발처럼 이렇게 뭔가를 퍼뜨려 놨기 때문에 받았다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파 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낸 메일 속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민정당 재정 담당 위원인가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후에 유병헌은 이쪽 사람들하고 거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다라고 그래요. 구원파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 정부에서 유병헌 회사에다가 67억 또는 더해서 한 80몇 억을 꽂았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창조적인 일을 했대요? 두 가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유병헌은 바지 사장이고 누군가가 그 회사를 접수해서 그거를 받아냈을 수 있는 가능성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게 정황상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매스컴들이 자꾸 유병헌을 이제 막 잡으려고 할 때 몰아댔던 그 모양새 있잖아요. 전 관계에 로비를 해가지고 특혜로 대출을 받았다. 이 모양새인데 이게 만약에 뉴스에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 분명히 정편들은 유병헌이 그런 식으로 문어발처럼 이렇게 얽힌 인맥들로 인해서 부당한 대출 비슷한 거, 대출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실드를 칠 것이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 그 회사는 실질적으로 유병헌이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인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유병헌 자체는 이제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었다고, 그분 말고
명의만 갖고 있거나 지금도 명의도 아니지 알고 보면 실소유주였던 것뿐이지 유병헌 회사 아니었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서류상 예. 네, 서류상 본인 회사. 서류도 아니었어. 서류도.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도 유병헌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서류상은 그렇죠. 실소유주라고 의심받았던 것뿐인 거잖아. 그런 이야기로 한번 가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네.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인데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잊고 있던 포인트를 모아 바로 사용하는 바로 포인트. 카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카드 포인트들은 은근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잘 못 써요. 엄마가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건 언제 쓰는 거냐? 지금 제휴 업체들이 10개 가까이 돼가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싹 조회해갖고 자기가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바로포인트.com BAR로.POINT.com 안드로이드 폰 바로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포인트인 거예요. 웬만한 카드 쓰는 사람들은 다 한번 해보고 싶잖아. 얼마나 남은 거. 네. 그리고 OK 캐시백도 이제 곧 들어온다니까 네. OK 캐시백 은근히 많이 쌓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권과 소통 없는 최고 권력자, 국민들은 힘들고 도탄에 빠졌다. 전직 대통령이 크레모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개박살이 나서 죽어요. 이제 대통령도 그 누구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금서되기 전에 빨리 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배반의 나라. 배반의 나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반의 나라. 변사.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핵심 권력자들을 응징하는 굉장히 교훈적인 책이고요. 배반의 나라, 책이 있는 마을. 새날에서 듣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새날 애청자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또 언딘이에요. 이건 또 뭐야? 언딘도 40억을 받았거든. 같은 시기에. 창조 경제 지원금. 와. 그러니까 이 양쪽 회사에 들어간 자금만 120억 이상. 100억 이상의 돈이 120억이죠. 동시에 흘러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로 봐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왜 당시에 세월호 조사 한창일 때는 안 드러나다가 지금 이게 드러났겠느냐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편법으로도 했어요. 20억씩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걸 쪼개서 또 대출을 특혜 대출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해져요. 생각이. 유병헌이 청해진 해운 관련해서 뭐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세월호에서 국정원이 실소유주일 수 있다는 강력한 그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유병헌이 갖고 있는 그 계열사들 중에 국정원 같은 데가 세월호에만 투자를 했겠느냐? 지금 나오님은 그 유병헌 전 일가와 연루된 기업 이게 몇 개나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세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세월호에만 그렇지.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몇 개 충분히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양우공제 업무 내용하고 다시 살펴보자고요. 근데 현재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8인의 메모와 대선 비자금하고 엮어지면서 97년도에 이제 세무그룹이 3천억 원 정도를 부돌렸어요. 그래서 회생 절차를 통해 가지고 2천억을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2010년과 12년에 거쳐서 세무 관련 유병헌 가족 관련 계열사 70곳에서 계열사가 70개예요. 42개 금융사로부터 그러니까 뭐 1금융권, 2금융권 다 합쳐갖고 3,447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회사가 회생 과정에서 2천억을 탕감까지 받았는데 아직 빚도 덜 갚은 이 회사한테 무려 4천억 가까운 돈이 대출이 된 거야. 근데 이 중에 500억 원이 대환대출. 그러니까 4천억이란 대출을 받아놓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 한도를 이용해서 우리은행을 통해 가지고 500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 신업에 있던 돈이 우리은행을 거쳐 가지고 대출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돈이 깜짝같이 사라진 거야. 이것이 박근혜 캠프로 갔다 하는 의혹을 당시에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의 출처를 찾으려고 할 때 유병헌이 사망이 하게 된 거지. 재밌네요. 누군가 힘에 의해서 유병헌 그러니까 유병헌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병헌 계열사로 유입됐다가 그게 다시 선거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자금 세탁이죠. 그러니까 경남 기업도 그런 경우가 보여요. 1조 원 정도가
1조 원 정도가 경남기업에 들어갔다 빠져나가는 정황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시 우리은행장이 무리한 500억 원의 대출을 한 데는 이순우 행장이라는 당시 은행장이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그 대구고등학교 동문 그러니까 후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부탁을 받아가지고 500억이라는 돈을 은행장의 어떤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게 빼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미한테서 돈이 있으니까 진미가 보증 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현찰은 일단 네가 먼저 좀 땡겨 줘봐봐 하는 돈으로 땡겨갖고 갔는데 이 돈이 없어져 버린 거야. 출금만 되고 어디로 써졌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건 유병헌만 알고 있는 돈이 된 건데 이게 박근혜 캠프로 들어갔다는 게 정설이란 말이야. 그 대표적인 예로 선거 전날 청해진 해운의 간부가 사장으로 뭐 추천이 되는데 박근혜가 독대를 했다는 면접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직후에 이제 그 선거 직전에 만나가지고 자금이 오고 간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영수증을 준 게 아닐까 싶은 그 정황이 보이는 건데 이처럼 세모그룹 자체는 현 정권의 실세들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돈 거래가 있었고 이 와중에는 김기춘과 허태열과 최경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 실세들이 뒤에서 연결고리를 해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가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창조경제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특혜성 자금들이 만들어져서 풀려나갈 때 주 아해라고 불리는 이게 완전히 가족회사야. 아해라는 건 이제 유병헌 회장의 혼대 자식들과 친척들이 전부 다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회사에 불법으로 20억 원밖에 안 되는 거를 2번을 때려준 거야.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40억을 주고 시설 자금도 12억을 주고 그리고 언딘에도 40억을 주는데 그중에 20억이 그 기금이었다는 얘기지. 창조자금. 그럼 이 창조 경제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일종의 보온 자금 내지는 있는 애들한테 반환금 비슷한 형태로 나간 게 아니냐 싶은 의혹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이제 다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13년 2월에 시작해서 대통령 임기가 13년 2월에 시작해서 창조 경제가 뭐라고 아무도 모를 때 그리고 대통령만 창조 경제 외치고 교수들도 헷갈려가지고 토론하고 난리가 났는데 기억나시죠? 그런데 바로 4개월 후에 6월 달에 13년 6월 달에 주식회사 아해와 언딘에 무려 80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 줬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수조 원의 때의 대통령 자금의 이후에 급한 불을 끄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해에 지급한 것만 67억 원이 이제 운영 자금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2억 5천억 원이 시설 자금 대출이라서 합치면 이게 한 80억이 되는 것이고요. 언딘에 간 게 40억 대출을 해줬는데 그중에 20억 원이 창조경제특별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100억이네. 100억. 120억 가량이 되는 그러니까 20억 거죠. 빼고 100억이야. 그러니까 창조경제 비용은 정확히.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 돈이 자금 세탁으로 쓰였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 돈이 이쪽 기업에 대출은 됐으나 사실은 이게 다시 백마진으로 정치 자금으로 회수됐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정황적 근거가 다분한 거야. 왜냐하면 이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돼서 쓰였다고 하면 자금의 소요처가 이런 기금들은 철저하게 나중에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영 자금을 썼다든지 뭐 시설제를 했다든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천일 공노할 사건 아닙니까? 그럼요. 세금 빼다가 써버려. 차떼기 사건 같은 경우도요. 관행이라고 해도 기업들이 선거 캠프에다가 막 차로 갔다가 현찰을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을 써버렸어. 그렇지.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렇겠지. 만약에 이렇게 100억 정도가 밝혀지면요. 이거는 집권 여당은 물론 관련자 전원 구속시켜야 돼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태 사안이에요. 그렇기도 사태가 아니에요. 구속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병헌과 박근혜 정부 뭐 물론 그 실무 연결자는 김기춘이었을 테지만 어쨌든 이 둘은 뭔가 돈으로 연결이 돼 있는 관계라는 게 매우 확실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병헌을 잡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었고 모든
뭐 해경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건 다 빼고 오로지 유병헌 찾기로만 이야기를 끌고 갔는데 유병헌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상태로 삶과 죽음이 이렇게 마무리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남이가라는 플랜카드를 걸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분명히 저기에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저 사람들은 아주 시적인 단어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마디로 가름을 했다.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를 딱 보면 결국은 그 국정원의 실소유 설이 아니지 사실은 어쨌든 국정원이 실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결국 유병헌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이 정부가 세월호를 비롯한 기타 등등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수 있는 지금까지 거죠. 드러난 정황만으로 유추를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봐요. 반박하시려면 반박해 주세요. 유병헌이 처음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곳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의하에 만들어진 사건은 아닌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치밀한 딜을 하기 직전에까지 나왔던 그 모습이 우리가 남이가인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한테 봐줬는데 니들 편의를 봐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였고 그 우리가 남이가 현수막이 걸리고 나서야 딜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딜을 해서 너 죽은 걸로 하자. 구원파들의 반응을 보면 알잖아. 구원파들이 그 순간에 유병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클리어가 된 부분을 쳤어. 오다가 내려왔다는 뜻이지. 죽은 걸로 하자고.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유병헌은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유병헌은 살아있어.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모든 자금들의 결정적인 고리가 되는 중요 연결 고리가 산업은행이에요. 그러게요. 이 기금 자체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조성이 됐고 산업은행을 통해서 세월호의 100억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산업은행하고 연관돼 있는 자금들의 흐름들은 전부 다 나중에 감사해서 제외를 받거나 없어져도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뒷조사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더 확대해갖고 유병헌 일가와 국정원 관계의 사업이 세월호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하면 무엇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양우공제라고 하는 정말 미상의 단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은 부동산 사업이었거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골프장 같은 데다 주로 투자를 했는데 별반 이익을 잘 못 거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한 부동산의 가장 전문적인 그리고 전국에 가장 화려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유병헌 일가입니다. 지금도 유병헌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목장, 금수원을 비롯한 금수원 규모는 뭐 우리나라 최대 에버랜드 사이즈를 뛰어넘는 농장이라고 그래요. 사이즈 자체는. 그 이외에 남해안 지역에 있다는 뭐 여러 가지 농장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농장 부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추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유병헌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이 5건인데 그중에 2건만이 지금 추징 대상에서 조사가 되고 3건은 빠져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에 있다는 유병헌의 재산, 그 식솔들의 재산, 그리고 최근에 유병헌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하는 프랑스 북부 지역에 있다는 어떤 주택단지의 설 등등 프랑스에 있는 재산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당수 유병헌 관련한 재단의 부동산 안에 다른 투자자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비호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먼저 음모론으로 던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그 양우공제 사업은 배나 비행기 같은 것들을 사들여 가지고 임대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비행기나 배를 사갖고 임대를 줬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맨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뜻하지 않은 사고긴 하지만 그래서 투자비를 넣는 쪽쪽 손해를 봤어. 태국 가는 비행기는 태국 있는데 소요 사태가 나서 1년 이상 운행을 못해서 쫄딱 망했고 일본 가는 화물선은 화물선 자체가 불이 나가지고 침몰을 해갖고 왕창 망했는데 보험금도 자기는 처음에 청구한 대로 못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건들이 마치 어떤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철배 20여 건 하는 거를 100억 원이라는 그
대출을 끌어들여가지고 샀죠. 130억 원짜리로 만들었어 그 배 하나를. 맞아. 그런 배를 사들여 갖고 와서 거기서도 돈을 떼먹었어요. 하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자판구 위치까지 다 조정하고 자기네들이 타고 다니면서 선상 파티하고 감시하고 초창기 때 선원들하고 같이 타고 다니던 그 배를 운행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을 해서 막 다른 배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엄청난 화물량들을 싣고 다니면서 제주도와 인천 사이에서 화물선 노릇을 하면서 돈을 톡톡히 벌었단 말이야. 황금 노선이었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아무런 회계장부가 안 나와. 지금도 안 나와. 그러니까 분명히 1년 가까이 운행을 했고 거기에 싣고 다니는 엄청난 화물들과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한 장부도 없고 세금도 낸 적이 없단 말이야. 심지어는 이 배는 도입할 당시에도 아무런 세금을 안 냈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배가 있을 수 있을까? 군함이 아니고서야?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지금 그냥 네이버 같은 곳에서 유병헌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뉴스예요. 이건 동아일보 뉴스 제목이 이런 거야. 연이은 연예계 이슈에 일부 네티즌 유병헌 때문 음모론 제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유병헌 음모론 창조 경제와 열애설은 언제나 짝꿍? 그러니까 지금 열애설이 유병헌 음모론을 덮기 위함이고 창조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이 횡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스포츠 경향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어떤 기획이 있고요. 사건 안에. 그리고 지금 오늘만 해도 연예 관련 기사가 한 5건이 나왔잖아요. 계속 더 터질 거예요. 이거는 뭔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지휘본부가 있다라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야 지금.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간혹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꼭 다뤄달라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칠 법한 이슈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국정원 관련해서 유병헌의 그 창조경제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송해달라고 메일 보내신 분만 5명. 지금 이 사건 유병헌이 창조경제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세월호 사건에 어쩌면 제2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 분명히 이 사건이 핵심 이슈로 올라오면 종편 같은 데는 분명히 유병헌 자체가 권력과 연계해서 뭔가 특혜를 받았던 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성완종이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병헌이 나쁜 놈이잖아. 봐. 죽었으니 뭐 더 욕할 것도 없지만 나쁜 놈이었어. 그런데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지금 대화했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유병헌의 힘으로 뭔가를 따오는 게 아니라 유병헌보다 훨씬 더 권력에 밀접해 있는 사람들이 유병헌을 허사피로 세워놓고 뭔가 조정을 하고 있었다까지는 결론을 한번 내려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기억력을 되살려서 다시 테이프를 뒤로 돌리면 이제 하나의 퍼즐들이 맞춰가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 기록을 바탕으로 세월호가 움직이는 궤적을 다시 추적했을 때 실제로 좌회전을 틀어서 우회전으로 급격하게 회전해서 침몰시켰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좀 완전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영상 전문가로 봤을 때 이거는 고의로 안에 들어있는 화물들을 좌우로 흔들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우측으로 틀어서 침몰시켰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영상 전문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 영상 레이더 기술로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침몰 당시 엄청난 외부의 스쿠버들이 와서 구조를 하려고 했으나 막았고 그걸 언딘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것. 이제 그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해결이 된 거죠. 왜 언딘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거는 왜 그동안에 전혀 구조를 하지 않고 배에 접근하지 않다가 오로지 딱 한 번 배가 접근했는데 선장 팬티 입은 선장만 데려왔는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그 전에는 아이들이 배를 타고 손잡고 추운데 따라오는데도 해경들이 호주머니 손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객관자적 입장의 문제점 계속 드러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GPS 장비, 레이더 장비, 법원, 경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재판을 굴절시킬 수 있는 힘,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 그 범죄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선장을 누가 데리고 가서 어떤 숨겨놨던 일정 기간 동안 숨겨놨던 부분을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몸에 느낀 현장에 갔더니 반이 경찰이더라. 사법경찰이더라. 이걸 조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조작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만약에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박근혜는 이미 아웃됐어요. 이것만은 보도. 지금 시발단 윤 목사를 중심으로 한 비밀 선거 조직이 여의도에서 이미 밝혀졌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훈처나 사이버 사령부 군대입니다. 군대. 그 다음에 각종 단체, 그 다음에 국가행정부 기관 모두가 다 동원돼 선관위까지 동원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누구냐? 여기다 플러스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은행 대출까지 관장하는 그리고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힘. 저는 그거를 단언하건대 국정원밖에 없다. 국정원의 이상의 힘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방송에서 수없이 1년 동안 틀었던 게 뭐냐면 양우공제가 과거 행적이 대통령의 비자금을 써왔어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거는. 김영삼 때부터 써왔고 그러면 양우공제나 국정원이 대통령들의 선거 전후에 비자금들을 일부 마련한 통로가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정황상 전 이게 팩트라고 봅니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가 자기 기능을 포기한 방식이 바로 이런 극단적인 방식이 세월호 침몰이다. 이렇게 보면 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 좀 신비님이 많이 오바를 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조금 다시 이제 원 안으로 끌어당겨오는 건데 저는 이번에 밝혀진 이 기금의 그 조성과 지급 절차와 그 후에 그 미진한 감사로 봤을 때 역대 정부와는 다른 게 돈을 끌어오는 방식에서 새로운 매뉴얼이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냐면 정부권 대출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내지는 한국은행의 어떤 발권 능력 같은 것들을 재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돈을 먼저 지급을 해주고 그 안에서 일부만큼을 거꾸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금을 조성해갖고 내가 이걸 산업은행을 통해서 내가 몇몇 기업체한테 줄게 하는데 이 돈이 기업체의 이름만 빌릴 뿐이지 나갔다가 다시 이 사용처 그러니까 정치자금 형태로 다시 들어오는 방식의 일종의 돈을 만드는 어떤 그 커넥션이 돈 세탁 방식이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기금을 단순하게 100억 정도를 조성을 했는데 산업이 얼마를 조성해 가서 어느 기업에 어느 만큼을 뿌렸는지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여기서 보여지는 100억 원, 그러니까 2개 업체한테만 돈을 주고 끝내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그 연관된 기업들 자체가 현 정부의 실세들과 어떤 형태로든 비리 관계로 엮여 있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13년 6월에 있었던 창조경제자금이라는 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회와 감사원이 이걸 파헤쳐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원래 비자금은 그렇게 모아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혜 대출이나 예를 들면 자원외교를 한번 보세요. 자원외교를 보면 A 업체에 몰아줘서 회의에서 그걸 세탁을 해서 제3국이나 4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경남기업의 1조 불법 대출도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돈의 일부분을 비자금으로 돌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포스코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 포스코 전원 지금 사퇴했거든요. 포스코 문제만 봐도 엄청난 문제예요. 몇 조의 지금 비자금이 형성됐는데 그 수사 다 못하고 다 사퇴해버렸어요. 이문진 전원. 글쎄요. 포스코는 그러는데 거기에 하청업체의 직원은 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문제는 기존에는 우리가 뒤에 그냥 경남이면 경남기업이 있다 이렇게 믿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그 뒤에 세월호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야 지금. 예를 들면 경남기업 뒤에 누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안 하잖아. 그 뒤에 국정원이 있을까 국방부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 안 한다고. 근데 포스코 뒤에는 이명박이를 의심하고 있고 세월호 뒤에는 국정원이 있다라고 의심했던 이유가 이거는 음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얘기한 거지만
배 안에 특정 건축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지는 어디에다 넣고 구멍은 어디에 뚫고 이건 경영에 관한 문제예요. 법원에 가도 이건 실소유주야. 민법상 그렇다잖아요. 민법상의 실소유주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전반적인 세월호의 문제는 그리고 지금 터진 언딘과 기타 아해 주식회사 아해 이 산학 기업들의 모든 문제는 지금 박근혜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실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아까 찌라시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직접 혈세가 투입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야. 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기존의 경남 기업이나 포스코나 이런 데는 뭐 예를 들면 A 사업 프로젝트를 따서 이 프로젝트가 몇 년간 이자를 통해서 몇 년간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로드맵이 있단 말이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딘이나 이런 데는 그냥 창조자금으로 줘버린 거라고.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성과를 내서 어떻게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 로드맵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성공 불륜자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의 변형판이야. 변형판인 거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창조 경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의심을 품어왔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월호 사건의 수괴랄까 범인은 박근혜 씨가 맞네요. 그러니까 찌라시님의 제가 무게를 준 게 뭐냐면 3개월 만에 이 창조작을 만든 거야. 그때 당시 기억나죠? 아무도 창조 경제를 모르고 막 몰라. 교수들도 지들끼리 싸우고 이게 창조야. 제가 그 창조경제 메카이던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은 놈이에요 당시. 그러니까 자기들도 창조경제를 이제 막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창조금을 예산으로 80억 100억씩 막 한 거야. 답이 나왔어. 이미 나왔어. 박근혜 씨의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이제 밝혀진 거야. 뭐냐? 세금으로 어떤 정부 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다가 돈을 밀어주고 그걸 자기들이 땡겨 쓰는 거야. 땡겨 쓰는 거지. 그러면 이게 3개월 만에 창조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면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이 돈은 거론됐던 돈이야.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 인수위원회에서 돈이 얼마 필요하지 다 짜잖아. 짤 때 이 돈은 미리 예상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한테 나 창조경제 할래요라고 해놓고 뭐 소통 개방 공유 칸막이 막 제거하려고 할 때잖아. 일대에 돈을 쓴 거야. 와 이건 지금 충격적인 거라고. 이 자금이 언제 갔어요? 6월 달에 갔네요 보니까. 13년 6월 정확히. 그때 6월 달에 갔으면 신민지 말씀처럼은 최소 3개월 전에 이미 계획이 나와 있던 자금이다. 당연히 그렇죠. 임기가 2월에 시작됐는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돈을 창조경제에 돈을 승인도 안 받고 지원합니까?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은. 전 단정하기. 그들이 하는 것은 일종의 석행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빨리 하는 부분은 저는 불과 한 일주일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때가 정확히 기억해요. 막 사람들이 창조경제가 뭐지 막 소황설레하고 막 교수들도 헷갈리고 지들끼리 막 교수들끼리 토론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2013년 6월이면요 창조과학부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만 더 나아가면 그의 가을인가를 만들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월호 사건은 창조경제다. 또는 창조경제는 세월호 사건이다라고 등치를 시킬 수가 있다. 근데 아까 찌라시님이 잘 본 게 창조경제는 세월호의 빙산의 일각이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야. 그러니까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이 프레임이 다 짜져 있다고 보면 돼. 그렇지 않으면 3개월 안에 돈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창조 경제에 의한 어떤 일의 원오브 댐이다. 원오브 댐. 세월호는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그 세모가 연관돼 있는 웬만한 기업에 들어가 있는 대출 이 3,700억 중에 500억 날아간 거 그냥 세 발에 피고 대출 그 명의의 부동산 재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완벽하게 추징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할 정도로 그 소유 지분과 구조와 그게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은 자 이번에는 세월호에 한 100억 싸줘 볼까 해서 거기서 남은 차익 한 50억 땡겨 먹고 또 저쪽에 뭐 이런 이상한 업체들한테 자 이거 기금이야 니들한테 준 거야 하고 대출 명의만 거기다 해서 그쪽 통장에 들어갔다가 바로 뒷구멍으로 어떠한 형태의 비자금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이게 우리가 아는 업체가 언딘하고 이거일 뿐이고 다른 이름 없는 업체들한테 가는 돈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메커니즘에서 특히 언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거 세월호 사들이 오는데 뭐 아예 이것도 있지만 언딘 같은 경우에도 그 UAE하고 해갖고 도크 공사를 하면서 수백억, 천억 넘는 돈을 공사도 하기 전에 성급 공사비로 땡겨받아갖고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그걸 또 결제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만 맺었는데 공사는 하지도 않았어. 근데 원칙적으로 공사를 해갖고 저쪽 회사에서 자 공사 끝나서 공사비 니네 계좌에 해외 계좌에 넣었으니까 국내에서 받아가 하는데 얘네들은 이미 1년 전에 공사해놓은 상태에서 그걸로 돈을 이미
천억 원을 뽑아서 수출입에서 뺏쓰는 이런 또 기가 막힌 자, 대출도 있었단 말이죠. 자, 저요. 그럼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얘기가 나왔죠. 자기들이 사고를 내고 자기들이 와서 구조를 하고 그 모든 과정에 다 세금이 붙어 있고 그걸로 다 사고 내고 자기들이 그 돈을 또 벌고 또 벌죠. 수익 사업이 되는 거예요. 언딘 그랬죠. 90만 원 주고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40만 원 준 거 기억나시죠? 예. 중간에 또 50만 원 떼먹었죠. 언딘이. 어쨌든 언딘 바지선을 그렇게 기다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했던 그러니까 것이 이게 퍼즐이 다 맞춰진 거야. 소름이 끼치네요. 자, 근데 최근에 박근혜가 회의를 왜 나갔는지 우리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저는 여기에 또 키워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 때 007 가방을 왜 들고 나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 자원의 그 뻥인 거 다 들통도했잖아. 그지? 근데 박근혜가 왜 갑자기 회의에 그 초대도 안 했는데 지가 간다고 해서 갔나라는 걸 보면 저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박근혜 선거 캠프 여의도 월세 횡령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건들이 질비하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형 게이트가 터지는데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냐는 거야. 난 이게 더 미치겠어. 남들은 다 왜 배영준이가 갑자기 15살 어린 퇴물 걸그룹 가수하고 결혼을 하냐 거기에도 관심이 있는 거야. 어떻게 퇴물이 될 수 있어 이 사람아.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급이 다르잖아. 나는 사랑하면 되는 거죠. 뭘 급이 꼭 같아야 돼. 얼씨구. 어쨌건요. 우리가 이게 웃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소름 끼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합리적 추론이지. 당연히 정황상 보면 그건데 이런 뉴스가 터져도 그냥 가만히 있는 야당과 진보 언론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나는 오히려. 어쨌든 이번에 미디어 오늘이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걸 밝혀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을 요즘 한 잘 거죠. 나가죠 미디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네. 우리가 창조 경제의 수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찌라시님을 갱생시킬 수 있는 확실한 한 방이 있다고. 국정원이 세금 날아든다를 이렇게 실소유주를 해가지고 돈을 땡겨와가지고 방송 한 번 하는데 1억씩 좋은데 그러면 우리한테 방송진흥기금을 100억을 주고 90억을 빼가라 말이야 니들이. 아니 그래놓고 그거는 우리 그 푸른 나무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그냥 그 돈은 그냥 정치 자금으로 써. 내가 사라지면 돼. 그럼 당신이 사라지면 일주일 안에 100골이 되고 죽어서 키가 자라고. 아 무섭다 씨발. 아니 내가 교섭단장이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교섭을 할 테니까 놀래지 마. 적당하게 협상할 테니까. 농담이었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믿을라. 아유, 그 부검에 이제 제가 네. 이것은 의사를 봐도 맞다. 이것은 푸른 나무의 시체가 맞다. 저는 뼈는 다 썩었으나 고추의 크기로 봤을 때 얘가 틀림없다. 뼈가 썩었는데 그게 어떻게 남아 있어? 내가 주치의라 썩어 있는 것만 봐도 모양을 다 안다. 치과의사가 그랬잖아. 아니 그러면 황진미가 내 사이즈를 어떻게 알아? 양반아. 주치의니까. 평소에도 봐왔다. 이러면서. 그렇지. 늘 봐왔다. 늘 봐온 사이즈다. 충격. 새가 들어든다. 평상시에 나체로 녹음해. 이거 앞이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내보내. 재밌어. 거만 그건 좀 심했고. 미치겠다.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우리가 좀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웃자고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는데 이 자금의 조성 시기나 지급 시기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이 정부가 지나도록 영원히 묻혀버렸을 겁니다. 이 창조경제기금이라는 자체가 아예 삭제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 계정 자체에서. 근데 이미 이 자금이 밝혀진 이상 이 자금의 조성 시기와 지급처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산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어떤 기업에 나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처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 국회의원이 짜잘하게 1억, 6억, 7억씩 받아먹을 수 있는 계열의 돈이 아니에요. 훨씬 더 조직적인 조직이 큰 돈을 해먹었을 공산이 있는 조직이고 그 조직의 배우가 누구인지는 뻔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조경제고 찌라시는 참 착한 건데 절대 못 밝히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사건들이 팩트로 밝혀지고 부정선거로 2년형을 받았어요. 사이버사령부도 2년형 받고 지금 부정선거 사무실로 사용했던 임대료도 안 주고 땡가먹은 게 박근혜 아닙니까? 네. 우리 공주님 아니에요. 이런 사건 다 밝혀졌는데 이런 사항이 밝혀졌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창조경제 얘기 나온 창조경제 관련해서 비자금이 수십억 조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조 이상 들어갈 거예요. 이 비용이 직접 세가 들어간 적이 있고요. 국가가
혈세에 이 창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접 자금이 있고 간접 자금이라 하면 뭐냐면 수조 원대를 은행이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싼 이자를 국가가 대출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져가요 돈을. 이 자금들의 감사권도 국정이 없어요. 교묘하게 이것들이 다 만들어놨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차기 정부가 정권 교체 후에 이 전반적인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까지 전부 들어가는 직접적 혈세와 간접 혈세 등을 종합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이상 이건 드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이걸 제대로 드러내려면 국민이 분노를 해야 돼요. 내 돈 가져간 거 밝혀라고 소리 지를 때 드디어 밝혀진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조작 사건이 24년 만에 밝혀졌거든요. 그렇다고 그 책임자 김기춘이를 벌할 수 있어요?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밝힐 수 없잖아. 아무 놈도 벌을 줄 수 없어. 이 사건도 10년 후에 밝혀져 봐야 벌을 줄 놈이 없어. 우린 당할 거 다 당하고. 맞아요. 그때 유서대필 사건도요. 거기서 결정적인 얘기를 했던 게 그거잖아요. 국과수에서 이 필적 감정을 했는데 맞다는 거였었어. 근데 지금도요. 인터넷에 아무렇게나 두드려봐도요. 그 필적이 나옵니다. 김기설님이 썼던 필적, 평소에 썼던 필적, 그리고 유서의 필적, 그리고 강기훈 씨의 필적이 세 개가 딱 나와. 누가 봐도, 누구의 동태눈으로 봐도 이것은 대필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이거는 무슨 필적 감정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과정을 통하지 않고도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보여. 그런데 정말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국가수는 강기훈의 그 글자가 필적이 맞다는 거야. 국가수가 그렇게 센 거짓말을 한 거야. 그 당시에. 근데 2007년도부터 그게 아니다. 새로 감정을 받았을 때 아니다라고 이미 나왔었다고. 그 빵간에 갔어 그 새끼. 글쎄 그랬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누구나 맨눈으로 봐도 알 수 있고 그 뉴스 보도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도 그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국가수가 그렇다니 그런갑다 했었다고. 그럼 지금 이 유병헌 관련된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도 아니 우리가 무슨 부검이고 나발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말이 안 되잖아. 뭐야 이게 백골 키가 안 맞아 목뼈 손가락 등등 이빨 안 맞아. 안 맞는다는 거 우리가 다 심정적으로 알아. 하지만 국가수가 맞대. 맞다고 우겨. 찾았대 또 뼈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누가 의미심장하게 얘기했듯이 진실보다 힘이 센 건 없다며. 진실을 이기는 것은 없다며. 족가라 말이지. 시원해. 시원해. 아니 진실을 이기는 건 지랄.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국가수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상식과 진실을 이해하는 진짜 맨눈으로 그냥 보자고. 맨눈으로 봐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게 흔히 말하는 그 전문가 프레임 또는 시인비님의 엘리트주의. 노예 근성.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필적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병헌이 죽었다 살았다.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살아 있는 건데 전문가들이 그거를 실드로 쳐져버리는 거야. 유병헌 맞다. 대피를 한 거 맞다. 이딴 식으로 몰고 가니까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그건 음모론이 돼버리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진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진실은 게을러서 자기 스스로 그 제때제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게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와 진심을 믿는 마음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지. 진실이 힘은 세지만 늘 그때그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하나만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현행 선거법상 있잖아요. 포럼 동서남북이라는 외곽 조직이 발각되면 선거 무효예요. 현행법상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명단과 예산 그리고 사무실을 신고한 것만 하게 되어 있어. 무효야. 다 불법 불법 선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직무가 선관위에서 바로 징주가 돼야 돼요. 이게 밝혀졌잖아요, 지금. 근데 대통령은 예외라며. 아니, 지금 그거는 왜냐면 이후에 대통령 기타의 법에 관련해서
관련해서 임기 안에 그게 있지만 이건 선거법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형사법이 아니고 선거법. 선거법이 형사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돈 먹어서 하는 건 그래 그때 특권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선거법이라고. 그러니까 즉시 자격이 정지되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건데 안 하잖아, 씨발. 그러니까요. 현행 공직선거법 뭐 256조인가 하여튼 거기에 의하면 그 불법 그 선거 그 투표를 해놓고 거기에서 그 관계자들이 회계 책임자나 그 관계자가 하여튼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맞아버리면 이게 무효라는 거잖아요. 5년 후에 2년 후에 밝혀진들 지금 민중들이 당한 고통이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야. 지금 당장 국민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더 무서운 걸 하나 얘기할까요? 더 큰 사건 하나 터뜨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실수 없이 2주 동안 달려온 이 밝혀진 팩트들을요. 최근 2주 동안 달려온 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나라가 뒤집혀버릴 사건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연예인 기사로 일단 막고 있어요. 연예인들 기사를 같이 동시에 막 터뜨리고 조중동이 지금 외면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인데 이게 더 불거지면요. 저는 이 일 또 저지를 것 같아요. 제2의 세월호 사건 같은 또 저지를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지금 북풍인데 언뜻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좀 애견을 하는데 북풍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의 이슈를 덮으려면 북풍밖에 없어요. 그러긴 그렇지. 연예인 얘기를 터트리다 이제 톱스타들이 무슨 떼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 덮어지지가 않잖아 이제는. 그렇다 그러면 북한의 도발 같은 거를 유도해서 예를 들면 옛날 연평도 무슨 포격 같은 게 나오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나라가 온통 다 힘을 합쳐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씨발 뭐 누군가가 어디서 어디 홍콩쯤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포 몇 방만 쏴줘. 그리고 몇만 달러 건네는 그런 방식? 아무튼 저는 말씀하신 결정적인 그 사건이 일어날 시기도 알고 있습니다. 곧 방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미 시켜놓고 또 박근혜 쑥 빠져나간 상태에서 국내에서 뭔가를 터뜨린다. 통풍이 일어나든 연예인 떼십 사건이 일어나든 간첩선이 넘어오든 이거 연예인 떼십으로는 안 된다고. 네, 연예인 떼십은 안 됩니다. 떼십이야 일부 남자들의 로망이기 때문에. 네, 그거 안 돼요. 오히려 더 분노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못해? 갑자기 그걸로 우리도 일어나. 하게 해줘. 갑자기 그걸로 민중 갑자기 한국 공기가 남자를 일어나. 다 세워버리면 좆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총풍 사건도 그런 종류이고 천안함 사건도 그 이명박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관계자 만나가지고 니들이 한 걸로 해줘 하면서 돈 건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신비님의 같은 그 의견이 맞을 것 같은 게 그만큼 먹히는 게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설제기하는 건 안 먹히는데 포 한 방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야. 저는요 그런 의심도 갑자기 드는데요.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런 일환의 작업이 아니었어. 당연히 그렇죠. 청풍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다 알면서. 왜 뜬금없이 무슨 어떤 빌미를 잡기는 하지. 니들 뭐 훈련하니까 막 이렇게 막 섬에다가 사격을 한 해 만에 이런 짓거리 하긴 하는데 지금도 그런 내통이 있지 않을까. 진짜 이 새끼들 국가범법으로 잡아 넣어야 되는데. 누가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연평도 포격은 북한에서 니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우리가 쐈다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 거는 분명히 맞지만 천안함은 아니라고 하잖아. 북한조차도 글쎄 총풍이라는 게 원래 그러한 거였으니까 북한더러 쏴달라고라고 한 거였으니까. 여기까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아버님 얘기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말귀신들이 참 아버님의 부활을 제가 예방을 하려고 했으나 이번 에피소드는 실패했습니다. 저 야권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금 바로 이 시기가 국회의원 자리를 던질 시기입니다. 왜 국회의원 자리를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연연하시죠? 이거 국회의원 자리를요 130씩 전부 던지고요. 부정선거도 야권이 묵인하고요. MB에 자원외교 방산비리도 다 묵인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세월호 침몰도 다 묵인해주고 천안함도 북한 소행이라고 묵인해주고 그러면 차기에 대권을 잡고 다수당이 된들 어떤 정치를 할 것 같아요 야권이? 난 이게 의심스러워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요. 이 부정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미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권 잡아도 여기에 말려 있어. 생각해보세요. 박근혜가 당시에 TV에 나와가지고 뭘 물어보니까 그때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면 다 한다는 거였었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당더러 왜 싸우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하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집권해서 소리야. 똑같이 하려고.
싸우지 않는 야당이 집권을 한다 한들 무슨 정치, 어떤 차별화된 정치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6, 7, 8, 9, 10, 11년인데요. 세비 기껏해봐야 1억 얼마거든요. 쪽팔리게 그거 쥐고 있지 말고 지금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 바로잡지 않으면요. 집권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도메인 센터 이분들은 이제 도메인을 찾아주고 사주고 페이지 디자인해주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앱도 서비스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회사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샘플이 아주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이고요. 영어로 hkdomain.kr 이렇게 치면 바로 떠요. 02-6049-2616 전국꽃 배달 자미용꽃집 전화번호 워낙에 많이 읽어서 전 외웠는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3608-1576 7576이거든. 010-3608-1576인데 전화 한 통 하면 우리나라의 마라톤까지도 이게 배달이 다 가능하답니다. 네. 이름도 예뻐요. 자미원. 무슨 뜻일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010-3608-1576 자미용꽃집 010-3608-7576 새가 날아든다. 팟빵과 유튜브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하기는 꾸준히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겠다는 뜻으로 금전적인 후원보다 소중한 최고의 연대입니다. 새가 날아든다.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www.birdfly.co.kr입니다. 앞으로 새가 날아든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방문과 회원 가입을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보험 들고 계세요? 마이보험 체크해서 무료로 진단받아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00-7917 친구 또는 인척. 원래 보험은 친구나 혹은 인척에게 드는 경우가 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친구이자 인척이다. 한글로 마이보험.com 수연이는 엄마죠, 엄마. 밴드에서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저번에 공연을 했을 때도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무엇보다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친구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17살의 버킷리스트 세 번째 공연 전인권 밴드 두 번째 달 IC 사이다 네미시스 오퍼스 등 출연 5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16분 홍대 롤링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현재 중국이 알고 싶다면 러시아 중국 이야기 知道的中国话你们听一下 온 오프라인 서점에 쫙 깔렸습니다. 매일 엔젤리너스 쿠폰 2장씩 드립니다. bb콜.co.kr 팟캐스트에서 처음으로 광고를 준 첫사랑 같은 대리운전, 블랙박스 대리운전, 다른 곳에 눈 돌리진 않으셨죠? 1800-6606 이미 전화번호 등록하셨죠?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랜만에 유병헌님께서 살아오셨죠. 온라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게요 최근에 드러난 건데 유병헌 계열사 그러니까 아예라고 하는 회사의 창조경제지원금이 무려 67억이나 지원됐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어요. 더 했어요. 자금까지 12억 5억까지 합치면 80억 정도가. 예. 창조경제지원금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거야? 2013년 6월에 있었네요. 그때부터 지원됐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잡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가 남의 가네 진짜? 진민님 말씀처럼 창조경제지원금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예산 같은 거 집행할 때 그냥 명목 만들어서 주면 돼. 그렇죠. 그런데 그냥 유병헌이 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계 관계에 문어발처럼 이렇게 뭔가를 퍼뜨려 놨기 때문에 받았다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파 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낸 메일 속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민정당 재정 담당 위원인가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후에 유병헌은 이쪽 사람들하고 거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다라고 그래요. 구원파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 정부에서 유병헌 회사에다가 67억 또는 더해서 한 80몇 억을 꽂았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창조적인 일을 했대요? 두 가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유병헌은 바지 사장이고 누군가가 그 회사를 접수해서 그거를 받아냈을 수 있는 가능성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저는 그게 정황상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매스컴들이 자꾸 유병헌을 이제 막 잡으려고 할 때 몰아댔던 그 모양새 있잖아요. 전 관계에 로비를 해가지고 특혜로 대출을 받았다. 이 모양새인데 이게 만약에 뉴스에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 분명히 종편들은 유병헌이 그런 식으로 문어발처럼 이렇게 얽힌 인맥들로 인해서 부당한 대출 비슷한 거, 대출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실드를 칠 것이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 그 회사는 실질적으로 유병헌이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인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유병헌 자체는 이제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었다고. 그분 말고 명의만 갖고 있거나, 지금도 명의도 아니지, 알고 보면 실소유주였던 것뿐이지 유병헌 회사 아니었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서류상 서류상 본인 회사. 서류도 아니었어. 청해진 회원 같은 경우도 유병헌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서류상은 그렇지. 실소유주라고 의심받았던 것뿐인 거잖아. 그런 이야기로 한번 가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인데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잊고 있던 포인트를 모아 바로 사용하는 바로 포인트. 카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카드 포인트들은 은근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잘 못 써요. 엄마가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건 언제 쓰는 거냐? 지금 제휴 업체들이 10개 가까이 돼가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싹 조회해갖고 자기가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바로포인트.com BAROPOINT.com 안드로이드 폰 바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 포인트인 거예요. 웬만한 카드 쓰는 사람들은 다 한번 해보고 싶잖아. 얼마나 남은 거. 네. 그리고 OK 캐시백도 이제 곧 들어온다니까. 네. OK 캐시백 은근히 많이 쌓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권과 소통 없는 최고 권력자, 국민들은 힘들고 도탄에 빠졌다. 전직 대통령이 크레모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개박살이 나서 죽어요. 이제 대통령도 그 누구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금서되기 전에 빨리 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배반의 나라. 배반의 나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반의 나라. 변사.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핵심 권력자들을 응징하는 굉장히 교훈적인 책이고요. 배반의 나라, 책이 있는 마을. 새날에서 듣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새날 애청자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또 언딘이에요. 이건 또 뭐야? 언딘도 40억을 받았거든. 같은 시기에. 창조 경제 지원금. 와. 그러니까 이 양쪽 회사에 들어간 자금만 120억 이상. 100억 이상의 돈이 120억이죠. 동시에 흘러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로 봐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왜 당시에 세월호 조사 한창일 때는 안 드러나다가 지금 이게 드러났겠느냐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편법으로도 했어요. 20억씩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걸 쪼개서 또 특혜 대출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해져요. 생각이. 유병헌이 청해진 해운 관련해서 뭐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세월호에서 국정원이 실소유주일 수 있다는 강력한 그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유병헌이 갖고 있는 그 계열사들 중에 국정원 같은 데가 세월호에만 투자를 했겠느냐? 지금 나오님은 그 유병헌 전 일가와 연루된
돈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창조 경제에 의한 어떤 일의 원오브 댐이다. 원오브 댐. 세월호는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그 세모가 연관돼 있는 웬만한 기업에 들어가 있는 대출 이 3,700억 중에 500억 날아간 거 그냥 세 발에 피고 대출 그 명의의 부동산 재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완벽하게 추징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할 정도로 그 소유 지분과 구조와 그게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은 자 이번에는 세월호에 한 100억 싸줘 볼까 해서 거기서 남은 차익 한 50억 땡겨 먹고 또 저쪽에 뭐 이런 이상한 업체들한테 자 이거 기금이야 니들한테 준 거야 하고 대출 명의만 거기다 해서 그쪽 통장에 들어갔다가 바로 뒷구멍으로 어떠한 형태의 비자금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이게 우리가 아는 업체가 언딘하고 이거일 뿐이고 다른 이름 없는 업체들한테 가는 돈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메커니즘에서 특히 언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거 세월호 사들여 오는데 뭐 아예 이것도 있지만 언딘 같은 경우에도 그 UAE하고 해갖고 도크 공사를 하면서 수백억, 천억 넘는 돈을 공사도 하기 전에 성급 공사비로 땡겨받아갖고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그걸 또 결제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만 맺었는데 공사는 하지도 않았어. 근데 원칙적으로 공사를 해갖고 저쪽 회사에서 자 공사 끝나서 공사비 니네 계좌에 해외 계좌에 넣었으니까 국내에서 받아가 하는데 얘네들은 이미 1년 전에 공사해놓은 상태에서 그걸로 돈을 이미 1,000억 원을 뽑아서 수출입에서 뺏쓰는 이런 또 기가 막힌 대출도 있었단 말이죠. 자, 저요? 그럼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얘기가 나왔죠. 자기들이 사고를 내고 자기들이 와서 구조를 하고 그 모든 과정에 다 세금이 붙어 있고 그걸로 다 사고 내고 자기들이 그 돈을 또 벌고 또 벌죠. 되는 거예요. 언딘 그랬죠. 90만 원 주고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40만 원 준 거 기억나시죠? 중간에 또 50만 원 떼먹었죠. 언딘이. 어쨌든 언딘 바지선을 그렇게 기다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했던 그러니까 것이 이게 퍼즐이 다 맞춰진 거야. 소름이 끼치네요. 자, 근데 최근에 박근혜가 회의를 왜 나갔는지 우리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저는 여기에 또 키워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 때 007 가방을 왜 들고 나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 자원의 그 뻥인 거 다 들통도했잖아. 그지? 근데 박근혜가 왜 갑자기 회의에 그 초대도 안 했는데 지가 간다고 해서 갔나라는 걸 보면 저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박근혜 선거 캠프 여의도 월세 횡령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건들이 질비하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형 게이트가 터지는데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냐는 거야. 난 이게 더 미치겠어. 남들은 다 왜 배영준이가 갑자기 15살 어린 퇴물 걸그룹 가수하고 결혼을 하냐 거기에도 관심이 있는 거야. 어떻게 퇴물이 될 수 있어 이 사람아.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급이 다르잖아. 나는 사랑하면 되는 거죠. 뭘 급이 꼭 같아야 돼. 얼씨구. 어쨌건요 우리가 이게 웃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소름 끼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합리적 추론이지. 당연히 정황상 보면 그건데 이런 뉴스가 터져도 그냥 가만히 있는 야당과 진보 언론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나는 오히려. 어쨌든 이번에 미디어 오늘이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걸 밝혀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을 요즘 한 잘 거죠. 나가죠 미디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네. 우리가 창조 경제의 수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찌라시님을 갱생시킬 수 있는 확실한 한 방이 있다고. 국정원이 세금 나라든다를 이렇게 실소유주를 해가지고 돈을 땡겨와가지고 방송 한 번 하는데 1억씩 좋은데 그러면 우리한테 방송진흥기금을 100억을 주고 90억을 빼가라 말이야 니들이. 아니 그래놓고 그거는 우리 그 푸른 나무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그냥 그 돈은 그냥 정치 자금으로 써. 내가 사라지면 돼. 그럼 당신이 사라지면 일주일 안에 100골이 되고 죽어서 키가 자라고. 아 무섭다 씨발. 아니 내가 교섭단장이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교섭을 할 테니까 놀래지 마. 적당하게 협상할 테니까. 농담이었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믿을라. 아유, 그 부검에 이제 제가 이것은 의사를 왜 이러셔요? 맞다. 이것은 푸른 나무의 시체가 맞다. 저는 뼈는 다 썩었으나 고추의 크기로 봤을 때 얘가 틀림없다. 뼈가 썩었는데 그게 어떻게 남아있어? 내가 주치의라 썩어 있는 것만 봐도 모양을 다 안다. 치과의사가 그랬잖아. 아니 그러면 황진미가 내 사이즈를 어떻게 알아? 양반아. 주치의니까. 평소에도 봐왔다 이러면서. 그렇지. 늘 봐왔다.
늘 나온 사이즈다. 충격. 어. 새가 늘어든다. 평상시에 나체로 녹음해. 이거 앞이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내보내. 재밌어. 거만 그건 좀 심했고. 미치겠다.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우리가 좀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묻자고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는데 이 자금의 조성 시기나 지급 시기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이 정부 또 이 정부가 지나도록 영원히 묻혀버렸을 겁니다. 이 창조경제 기금이라는 자체가 아예 삭제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 계정 자체에서. 근데 이미 이 자금이 밝혀진 이상 이 자금의 조성 시기와 지급처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산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어떤 기업에 나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처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 국회의원이 짜잘하게 1억, 6억, 7억씩 받아먹을 수 있는 계열의 돈이 아니에요. 훨씬 더 조직적인 조직이 큰 돈을 해먹었을 공산이 있는 조직이고 그 조직의 배우가 누구인지는 뻔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조경제고 찌라시는 참 착한 건데 절대 못 밝히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사건들이 팩트로 밝혀지고 부정선거로 2년형을 받았어요. 사회보살령부도 2년형 받고 지금 부정선거 사무실로 사용했던 임대료도 안 주고 땡가먹은 게 박근혜 아닙니까? 네. 우리 공주님 아니에요. 이런 사건 다 밝혀졌는데 이런 사항이 밝혀졌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창조경제 얘기 나온 창조경제 관련해서 비자금이 수십억 조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조 이상 들어갈 거예요. 이 비용이 직접 세가 들어간 적이 있고요. 국가가 혈세에 이 창조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접 자금이 있고 간접 자금이라 하면 뭐냐면 수조 원대를 은행이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싼 이자를 국가가 대출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져가요. 돈을. 이 자금들의 감사권도 국정이 없어요. 교묘하게 이것들이 다 만들어놨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차기 정부가 정권 교체 후에 이 전반적인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까지 전부 들어가는 직접적 혈세와 간접 혈세 등을 종합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이상 이건 드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이걸 제대로 드러내려면 국민이 분노를 해야 돼요. 내 돈 가져간 거 밝혀라고 소리 지를 때 드디어 밝혀진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조작 사건이 24년 만에 밝혀졌거든요. 그렇다고 그 책임자 김기춘이를 벌할 수 있어요?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밝힐 수 없잖아. 아무 놈도 벌을 줄 수 없어. 이 사건도 10년 후에 밝혀져 봐야 벌을 줄 놈이 없어. 우린 당할 거 다 당하고. 맞아요. 그때 유서대필 사건도요. 거기서 결정적인 얘기를 했던 게 그거잖아요. 국과수에서 이 필적 감정을 했는데 맞다는 거였었어. 근데 지금도요. 인터넷에 아무렇게나 두드려봐도요. 그 필적이 나옵니다. 김기설님이 썼던 필적, 평소에 썼던 필적, 그리고 유서의 필적, 그리고 강기훈 씨의 필적이 세 개가 딱 나와. 누가 봐도, 누구의 동태 눈으로 봐도 이것은 대필 유병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클리어가 된 부분은 디디를 쳤어. 오다가 내려왔다는 뜻이지. 죽은 걸로 하자고.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유병헌은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유병헌은 살아있어.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모든 자금들의 결정적인 고리가 되는 중요 연결 고리가 산업은행이에요. 그러게요. 이 기금 자체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조성이 됐고 산업은행을 통해서 세월호의 100억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산업은행하고 연관돼 있는 자금들의 흐름들은 전부 다 나중에 감사에서 제외를 받거나 없어져도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뒷조사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더 확대해갖고 유병헌 일가와 국정원 관계의 사업이 세월호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하면 무엇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양우공제라고 하는 정말 미상의 단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은 부동산 사업이었거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골프장 같은 데다 주로 투자를 했는데 별반 이익을 잘 못 거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한 부동산의 가장 전문적인 그리고 전국에 가장 화려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유병헌 일가입니다. 지금도 유병헌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목장
금수원을 비롯한 금수원 규모는 뭐 우리나라 최대 에버랜드 사이즈를 뛰어넘는 농장이라고 그래요. 사이즈 자체는. 그 이외에 남해안 지역에 있다는 뭐 여러 가지 농장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농장 부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추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유병헌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이 5건인데 그중에 2건만이 지금 추징 대상에서 조사가 되고 3건은 빠져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에 있다는 유병헌의 재산, 그 식솔들의 재산, 그리고 최근에 유병헌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하는 프랑스 북부 지역에 있다는 어떤 주택단지의 설 등등 프랑스에 있는 재산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당수 유병헌 관련한 재단의 부동산 안에 다른 투자자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비호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먼저 음모론으로 던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그 양우 공제 사업은 배나 비행기 같은 것들을 사들여 가지고 임대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비행기나 배를 사갖고 임대를 줬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맨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뜻하지 않은 사고긴 하지만 그래서 투자비를 넣는 쪽쪽 손해를 봤어. 태국 가는 비행기는 태국 있는데 소요 사태가 나서 1년 이상 운행을 못해서 쫄딱 망했고 일본 가는 화물선은 화물선 자체가 불이 나가지고 침몰을 해갖고 왕창 망했는데 보험금도 자기는 처음에 청구한 대로 못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건들이 마치 어떤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철배 20여 원 하는 거를 100억 원이라는 그 대출을 끌어들여가지고 130억 원짜리로 만들었어. 그 배 하나를. 맞아. 그런 배를 사들여 갖고 와서 거기서도 돈을 떼먹었어. 하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자판구 위치까지 다 조정하고 자기네들이 타고 다니면서 선상 파티하고 감시하고 초창기 때 선원들하고 같이 타고 다니던 그 배를 운행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을 해서 막 다른 배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엄청난 화물량들을 싣고 다니면서 제주도와 인천 사이에서 화물선 노릇을 하면서 돈을 톡톡히 벌었단 말이야. 황금 노선이었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아무런 회계장부가 안 나와. 지금도 안 나와. 그러니까 분명히 1년 가까이 운행을 했고 거기에 싣고 다니는 엄청난 화물들과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한 장부도 없고 세금도 낸 적이 없단 말이야. 심지어는 이 배는 도입할 당시에도 아무런 세금을 안 냈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배가 있을 수 있을까? 군함이 아니고서야?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지금 그냥 네이버 같은 곳에서 유병헌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뉴스예요. 이건 동아일보 뉴스 제목이 이런 거야. 연이은 연예계 이슈의 일부 네티즌 유병헌 때문 음모론 제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유병헌 음모론 창조 경제와 열애설은 언제나 짝꿍? 그러니까 지금 열애설이 유병헌 음모론을 덮기 위함이고 창조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이 횡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스포츠 경향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어떤 기획이 있고요. 사건 안에. 그리고 지금 오늘만 해도 연예 관련 기사가 한 5건이 나왔잖아요. 계속 더 터질 거예요. 이거는 뭔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지휘본부가 있다라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야. 지금.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간혹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꼭 다뤄달라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칠 법한 이슈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오늘 국정원 관련해서 유병헌의 그 창조경제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송해달라고 메일 보내신 분만 5명. 지금 이 사건 유병헌이 창조경제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세월호 사건에 어쩌면 제2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 분명히 이 사건이 핵심 이슈로 올라오면 종편 같은 데는 분명히 유병헌 자체가 권력과 연계해서 뭔가 특혜를 받았던 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성완종이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병헌이 나쁜 놈이잖아. 봐. 죽었으니 뭐 더 욕할 것도 없지만 나쁜 놈이었어. 그런데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지금 대화했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유병헌의 힘으로 뭔가를 따오는 게 아니라 유병헌보다 훨씬 더 권력에 밀접해 있는 사람들이 유병헌을 허사비로 세워놓고 뭔가 조정을 하고 있었다까지는 결론을 한번 내려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기억력을 되살려서 다시 테이프를 뒤로 돌리면 이제 하나의 퍼즐들이 맞춰가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 기록을 바탕으로 세월호가 움직이는 궤적을 다시 추적했을 때 실제로 좌회전을 틀어서 우회전으로 급격하게 회전해서 침몰시켰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영상 전문가로 봤을 때 이거는 고의로 안에 들어있는 화물들을 좌우로 흔들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우측으로 틀어서 침몰시켰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영상 전문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 영상 레이더 기술로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침몰 당시 엄청난 외부에 스쿠버들이 와서 구조를 하려고 했으나 막았고 그걸 언딘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것. 이제 그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해결이 된 거죠. 왜 언딘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거는 왜 그동안에 전혀 구조를 하지 않고 배에 접근하지 않다가 오로지 딱 한 번 배가 접근했는데 선장 팬티 입은 선장만 데려왔는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그 전에는 아이들이 배를 타고 손잡고 추운데 따라오는데도 해경들이 호주머니 손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객관자적 입장의 문제점 계속 드러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GPS 장비, 레이더 장비, 법원, 경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재판을 굴절시킬 수 있는 힘,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 그 범죄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선장을 누가 데리고 가서 어떤 숨겨놨던 일정 기간 동안 숨겨놨던 부분을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몸에 느끼는 현장에 갔더니 반이 경찰이더라. 사법경찰이더라. 이걸 조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조작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만약에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박근혜는 이미 아웃됐어요. 이것만은 보도. 지금 시발단 윤 목사를 중심으로 한 비밀 선거 조직이 여의도에서 이미 밝혀졌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훈처나 사이버 사령부 군대입니다. 군대. 그 다음에 각종 단체, 그 다음에 국가행정부 기관 모두가 다 동원돼 선관위까지 동원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누구냐. 여기다 플러스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은행 대출까지 관장하는 그리고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힘. 저는 그거를 단언하건대 국정원밖에 없다. 국정원의 이상의 힘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방송에서 수없이 1년 동안 틀었던 게 뭐냐면 양우공제가 과거 행적이 대통령의 비자금을 써왔어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거는. 김영삼 때부터 써왔고 그러면 양우공제나 국정원이 대통령들의 선거 전후에 비자금들을 일부 마련한 통로가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정황상 전 이게 팩트라고 봅니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가 자기 기능을 포기한 방식이 바로 이런 극단적인 방식이 세월호 침몰이다. 이렇게 보면 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 좀 신비님이 많이 오바를 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조금 다시 이제 원 안으로 끌어당겨 오는 건데 저는 이번에 밝혀진 이 기금의 그 조성과 지급 절차와 그 후에 그 미진한 감사로 봤을 때 역대 정부와는 다른 게 돈을 끌어오는 방식에서 새로운 매뉴얼이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냐면 정부권 대출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내지는 한국은행의 어떤 발권 능력 같은 것들을 재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돈을 먼저 지급을 해주고 그 안에서 일부만큼을 거꾸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금을 조성해갖고 내가 이걸 산업은행을 통해서 내가 몇몇 기업체한테 줄게 하는데 이 돈이 기업체의 이름만 빌릴 뿐이지 나갔다가 다시 이 사용처 그러니까 정치자금 형태로 다시 들어오는 방식의 일종의 돈을 만드는
어떤 그 커넥션이 돈 세탁 방식이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기금을 단순하게 100억 정도를 조성을 했는지 산업이 얼마를 조성해 가서 어느 기업에 어느 만큼을 뿌렸는지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여기서 보여지는 100억 원, 그러니까 2개 업체한테만 돈을 주고 끝내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그 연관된 기업들 자체가 현 정부의 실세들과 어떤 형태로든 비리 관계로 엮여 있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13년 6월에 있었던 창조경제 자금이라는 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회와 감사원이 이걸 파헤쳐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원래 비자금은 그렇게 모아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혜 대출이나 예를 들면 자원외교를 한번 보세요. 자원외교를 보면 A 업체에 몰아줘서 회의에서 그걸 세탁을 해서 제3국이나 4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경남기업의 1조 불법 대출도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돈의 일부분을 비자금으로 돌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포스코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 포스코 전원 지금 사퇴했거든요. 포스코 문제만 봐도 엄청난 문제예요. 몇 조의 지금 비자금이 형성됐는데 그 수사 다 못하고 다 사퇴해버렸어요. 이문진 전원. 글쎄요. 포스코는 그러는데 거기에 하청업체의 직원은 또 자살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문제는 기존에는 우리가 뒤에 그냥 경남이면 경남 기업이 있다 이렇게 믿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그 뒤에 세월호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야 지금. 예를 들면 경남 기업 뒤에 누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안 하잖아. 그 뒤에 국정원이 있을까 국방부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 안 한다고. 근데 포스코 뒤에는 이명박이를 의심하고 있고 세월호 뒤에는 국정원이 있다라고 의심했던 이유가 이거는 음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얘기한 거지만 배 안에 특정 건축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지는 어디에다 넣고 구멍은 어디에 뚫고 이건 경영에 관한 문제예요. 법원에 가도 이건 실소유주야. 민법상 그렇다잖아요. 민법상의 실소유주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전반적인 세월호의 문제는 그리고 지금 터진 언딘과 기타 아해 주식회사 아해 이 산학 기업들의 모든 문제는 지금 박근혜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실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아까 찌라시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직접 혈세가 투입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야. 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기존의 경남기업은 경남기업이나 포스코나 이런 데는 뭐 예를 들면 A사업 프로젝트를 따서 이 프로젝트가 몇 년간 이자를 통해서 몇 년간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로드맵이 있단 말이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딘이나 이런 데는 그냥 창조자금으로 줘버린 거라고. 이걸 어떻게 회수하고 어떻게 성과를 내서 어떻게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 로드맵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성공 불륜자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의 변형판이야. 변형판인 거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창조경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의심을 품어왔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월호 사건의 수괴랄까 범인은 박근혜 씨가 맞네요. 그러니까 찌라시님의 제가 무게를 준 게 뭐냐면 3개월 만에 이 창조작을 만든 거야. 그때 당시 기억나죠? 아무도 창조경제를 모르고 막 몰라. 교수들도 지들끼리 싸우고 이게 창조야. 제가 그 창조경제 메카에 있던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은 놈이에요. 당시. 그러니까 자기들도 창조경제를 이제 막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창조금을 예산으로 80억, 100억씩 막 한 거야. 답이 나왔어. 이미 나왔어. 박근혜 씨의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이제 밝혀진 거야. 뭐냐? 세금으로 어떤 정부 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다가 돈을 밀어주고 그걸 자기들이 땡겨 쓰는 거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3개월 만에 창조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면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이 돈은 거론됐던 돈이야.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 인수위원회에서 돈이 얼마 필요하지 다 짜잖아. 짤 때 이 돈은 미리 예상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한테 나 창조경제 할래요라고 해놓고 뭐 소통 개방 공유 칸막이 막 제거하려고 할 때잖아. 이때 돈을 쓴 거야. 와 이건 지금 충격적인 거라고. 이 자금이 언제 갔어요? 6월 달에 갔네요 보니까. 13년 그러니까 6월 정확히. 그때 6월 달에 갔으면 신민지 말씀처럼은 최소 3개월 전에 이미 계획이 나와 있던 자금이다. 당연히 그렇죠. 임기가 2월에 시작됐는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돈을 창조경제에 돈을 승인도 안 받고 지원합니까?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은. 전 단정하게. 그들이 하는 것은 일종의 석행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빨리 하는 부분은 저는 불과 한 일주일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때가 정확히 기억해요. 막 사람들이 창조경제가 뭐지 막 소황설레하고 막 교수들도 헷갈리고 지들끼리 막 교수들끼리 토론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2013년 6월이면요 창조과학부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만 더 나아가면 그의 가을인가를 만들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월호 사건은 창조경제다. 또는 창조경제는 세월호 사건이다라고 등치를 시킬 수가 있다. 근데 아까 찌라시님이 잘 본 게 창조경제는 세월호의 빙산의 일각이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야. 그러니까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이 프레임이 다 짜져 있다고 보면 돼. 그렇지 않으면 기업 이게 몇 개나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세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세월호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몇 개 충분히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양우공제 업무 내용하고 다시 살펴보자고요. 근데 현재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8인의 메모와 대선 비자금하고 엮어지면서 97년도에 이제 세무그룹이 3천억 원 정도를 부돌렸어요. 그래서 회생 절차를 통해 가지고 2천억을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2010년과 12년에 거쳐서 세무 관련 유병헌 가족 관련 계열사 70곳에서 계열사가 70개예요. 42개 금융사로부터 그러니까 뭐 1금융권, 2금융권 다 합쳐갖고 3,447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회사가 회생 과정에서 2천억을 탕감까지 받았는데 아직 빚도 덜 갚은 이 회사한테 무려 4천억 가까운 돈이 대출이 된 거야. 근데 이 중에 500억 원이 대환대출. 그러니까 4천억이란 대출을 받아놓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 한도를 이용해서 우리은행을 통해 가지고 500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 신업에 있던 돈이 우리은행을 거쳐 가지고 대출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돈이 깜짝같이 사라진 거야. 이것이 박근혜 캠프로 갔다 하는 의혹을 당시에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의 출처를 찾으려고 할 때 유병헌이 사망하게 된 거지. 재밌네요. 누군가 힘에 의해서 유병헌 쪽, 그러니까 유병헌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병헌 계열사로 유입됐다가 그게 다시 선거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자금 세탁이죠. 그러니까 경남기업도 그런 경우가 보여요. 1조 원 정도가 경남기업에 들어갔다 빠져나가는 정황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시 우리은행장이 무리한 500억 원의 대출을 한 데는 이순우 행장이라는 당시 은행장이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그 대구고등학교 동문 그러니까 후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부탁을 받아가지고 500억이라는 돈을 은행장의 어떤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게 빼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미한테도 돈이 있으니까 진미가 보증 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현찰은 일단 네가 먼저 좀 땡겨 줘봐봐 하는 돈으로 땡겨갖고 갔는데 이 돈이 없어져 버린 거야. 출금만 되고 어디로 써졌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건 유병헌만 알고 있는 돈이 된 건데 이게 박근혜 캠프로 들어갔다는 게 정설이란 말이야. 그 대표적인 예로 선거 전날 청해진 해운의 간부가 사장으로 뭐 추천이 되는데 박근혜가 독대를 했다는 면접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직후에 이제 선거 직전에 만나가지고 자금이 오고 간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영수증을 준 게 아닐까 싶은 그 정황이 보이는 건데 이처럼 세모그룹 자체는 현 정권의 실세들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돈 거래가 있었고 이 와중에는 김기춘과 허태열과 최경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 실세들이 뒤에서 연결고리를 해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창조경제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특혜성 자금들이 만들어져서 풀려나갈 때 주 아해라고 불리는 이게 완전히 가족 회사야. 아해라는 건 이제 유병헌 회장의 혼대 자식들과 친척들이 전부 다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회사에 불법으로 20억 원밖에 안 되는 거를 두 번을 때려준 거야.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40억을 주고 시설 자금도 12억을 주고 그리고 언딘에도 40억을 주는데 그중에 20억이 그 기금이었다는 얘기지. 창조자금. 그럼 이 창조 경제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일종의 보훈 자금 내지는 있는 애들한테 반환금 비슷한 형태로 나간 게 아니냐 싶은 의혹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이제 다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13년 2월에 시작해서 대통령 임기가 13년 2월에 시작해서 창조경제가 뭐라고 아무도 모를 때 그리고 대통령만 창조경제 외치고 교수들도 헷갈려가지고 토론하고 난리가 났는데 기억나시죠? 그런데 바로 4개월 후에 6월 달에 13년 6월 달에 주식회사 아해와 언딘에 무려 80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 줬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수조원회 때의 대통령 자금의 이후에 급한 불을 끄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해에 지급한 것만 67억 원이 이제 운영 자금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12억 5천억 원이 시설 자금 시설 대출이라서 운영 자금 대출. 합치면 이게 한 80억이 되는 것이고요. 언딘에 간 게 40억 대출을 해줬는데 그중에 20억 원이 창조경제특별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100억이네, 100억. 120억 가량이 되는 그러니까 20억 거죠. 빼고 100억이야, 그러니까 창조경제 비용은 정확히.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 돈이 자금 세탁으로 쓰였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 돈이 이쪽 기업의 대출은 됐으나 사실은 이게 다시 백마진으로 정치 자금으로 회수됐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정황적 근거가 네. 다분한 거야. 왜냐하면 이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돼서 쓰였다고 하면 자금의 소요처가 이런 기금들은 철저하게 나중에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영 자금을 썼다든지 뭐 시설제를 했다든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천일 공노할 사건 아닙니까? 그럼요. 세금 빼다가 써버려. 차떼기 사건 같은 경우도요. 관행이라고 해도 기업들이 선거 캠프에다가 막 차로 갔다가 현찰을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세금을 써버렸어. 그렇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렇겠지. 만약에 이렇게 100억 정도가 밝혀지면요. 이거는 집권 여당은 물론 관련자 전원 구속시켜야 돼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태 사안이에요. 그렇기도 사태가 아니에요. 구속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병언과 박근혜 정부 뭐 물론 그 실무 연결자는 김기춘이었을 테지만 어쨌든 이 둘은 뭔가 돈으로 연결이 돼 있는 관계라는 게 매우 확실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병언을 잡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었고 모든 뭐 해경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건 다 빼고 오로지 유병언 찾기로만 이야기를 끌고 갔는데 유병언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상태로 삶과 죽음이 이렇게 마무리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남이가라는 플랜카드를 걸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분명히 저기에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저 사람들은 아주 시적인 단어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마디로 가름을 했다.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를 딱 보면 결국은 그 국정원의 실소유 설이 아니지 사실은 어쨌든 국정원이 실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결국 유병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이 정부가 세월호를 비롯한 기타 등등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수 있는 지금까지 거죠. 드러난 정황만으로 유추를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봐요. 반박하시려면 반박해 주세요. 유병언이 처음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곳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의하에 만들어진 사건은 아닌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치밀한 딜을 하기 직전에까지 나왔던 그 모습이 우리가 남이가인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한테 봐줬는데 니들 편의를 봐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였고 그 우리가 남이가 현수막이 걸리고 나서야 딜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딜을 해서 너 죽은 걸로 하자. 구원파들의 반응을 보면 알잖아. 구원파들이 그 순간에